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함께하는 주부어트의 로티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모든 다이어터 분들의 고민이 되는 뱃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뱃살하면 지금 슬금 내 배에 손이 다가가시죠? 뱃살은 다 같은 뱃살인 것 같지만 실은 뱃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이라고 불리우는 두 가지 지방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대부분 피하지방이라고 하는 피부 밑에 있는 근육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랫배나 팔, 엉덩이와 허벅지에 분포가 많이 되어 여성들의 고민이 되기도 한 지방입니다. 반면에 내장지방은 복강 안쪽 내장 사이사이에 있는 장간막에 내장지방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주로 남자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챙이 배, 사장님 배라고 불리우면서 중년 남성들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내장지방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장지방의 증가가 전신의 염증 물질을 분비하면서 대사증후군이나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배가 올챙이처럼 볼록 나왔다, 내 뱃살이 많이 잡힌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잡아보세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식사 시간을 20분 정도 지키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20분 정도 설정하셔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가 포만감을 인지하기까지는 대략 2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더 많은 칼로리의 식사를 하게 되고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다 보면 결국 분해되지 못하고 배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2014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천천히 먹는 경우 빨리 먹는 경우보다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입에 최소 20회 정도는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먹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소화도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서 내 몸의 지방을 스스로 태우는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혈당과 인슐린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데요. 보통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지방 분해 대사가 시작되므로 저녁을 7시 정도에 드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시간 정도 충분히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해주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드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12시간의 공복은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복을 유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체지방을 감소하고 혈압이 조절되며 유전자의 발현 변화로 인한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와 세포 내 염증의 감소, 암세포 및 암 전 단계의 세포의 감소, 인지 기능의 향상, 우울증 개선 등의 많은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하니 꼭 실천해보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대부분 둘 중 한 가지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방의 연소는 근력과 유산소를 함께 해주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력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 했을 경우는 단시간에 체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근력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속의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섭취 열량에 비해 소비 열량이 줄어듭니다. 남은 열량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나의 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당장은 체중 감량에 성공했더라도 다시 살이 찌게 되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근육의 양은 25세에서 30세까지는 최고에 이르다가 40세를 넘어가는 무렵에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20대보다 30, 40대의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도 다 근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유산소 운동의 경우 30분 걷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30분을 한 번에 걷기가 어렵다면 10분을 3번에 나누어 걸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걸어야지 생각하면 또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부님들은 매일 마트에 가시죠? 마트에 가실 때 그리고 오실 때 차를 타지 마시고 한번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장을 보면 충동 구매도 좀 덜하게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무거워서 많이 못 사고 못 들고 오거든요. 남자분들은 여성분들보다 안 걸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식사를 하시고 10분 정도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걷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늘도 한번 보시고 회사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세요.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고요. 전신의 근육을 모두 쓰는 스쿼트, 런지, 플랭크, 덤벨을 이용한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스쿼트나 런지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벽에 등을 기대어 투명 의자 자세로 버티는 운동을 30초에서 1분 정도씩 매일 해주세요. 온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요, 탄수화물을 적정량 조절하고 단백질과 칼륨의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의 특성상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하고 양질의 탄수화물을 골라서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흰쌀밥, 면, 과자, 빵 등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중성 지방의 수치를 상승시키고 내장 지방의 축적을 일으키므로 식단을 구성할 때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는 영양소로서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알아본다면 육류와 생선, 해산물, 두부, 계란 등에 모두 들어있고요. 식사 시에는 꼭 함께 먹으면 좋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한국인의 일일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70g에서 80g 정도이며 근육량의 증가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평균 섭취량의 50에서 70g 정도를 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세 끼에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 단백질의 합성을 도와주는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시금치, 감자, 고구마, 바나나, 흰콩,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맥주 한 잔.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슬플 때에도 우리는 술을 찾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금주를 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술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의 몸 상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술이 의외로 칼로리가 높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알코올의 경우 1g당 7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고 맥주 한 잔에는 200칼로리, 소주 한 병에는 300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알코올이 흡수되면 이를 독성 물질이라고 인식을 하여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해하기 위해 다른 음식을 분해하는 지방대사 작용을 멈추는데요. 분해가 되지 않은 지방들은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되어 복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는 안주는 안 먹고 술만 먹었는데 왜 살이 찌나요?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주를 먹지 않아도 술배가 나오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먹은 목표 기간 동안은 힘들겠지만 조금 술을 끊으시고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비만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죠. 스트레스는 신진대사 및 체지방 조절 능력을 방해하며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데요. 식욕을 촉진시키고 칼로리가 높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는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뱃살을 빼기 어렵게 만든다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 파악하지 않고 그 순간의 기분만 생각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원인으로 폭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는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한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기, 생각하기, 산책하기,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기 등 빨리 그 기분과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땀을 흘리고 운동하며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내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어느 순간 떠올리게 되고 긍정적 사고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의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꼭 찾아주세요.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내장지방 제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뱃살을 빼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기 위함만이 아닌 건강한 몸을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염증의 근원인 내장지방만 제거해도 대사질환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나의 다짐 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않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